내셔널리그 챔피언스 시리즈가 모두 결정되었습니다. 내셔널리그의 우승 후보 애틀란타와 다저스가 모두 나란히 패하면서 이변이 일어난 시리즈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변을 만들어낸 주인공 두 팀은 패왕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다크호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입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디백스는 인기구단 또는 강한 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디백스는 랜디 존슨, 김병현이 생각나는 팀이고 실제로도 우승했을 당시의 2001년 근처를 제외하면 그 이후에는 확실한 컨텐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팀인 적이 없었습니다. 인기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약소 구단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FA 금액을 크게 지를 수 없기 때문이었겠죠. 랜디 존슨 같은 슈퍼스타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못한 이유도 그들의 인기구단, 강팀이 되지 못한 이유도 있습니다. 챔피언십 시리즈에 오른 것만 해도 2007년이 마지막이었으니 벌써 16년이나 흐른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젠 그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강팀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단단한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팀의 1, 2선발인 메릴 켈리와 잭 갤런은 리그 최고 수준의 원투 펀치를 자랑하며 팀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죠. 그 어떤 팀도 갤런과 켈리로 이어지는 두 경기를 쉽게 치를 수는 없을 겁니다. 한편 올해 나타난 슈퍼스타 코빈 캐롤은 팀의 에너지 레벨을 단숨에 한층 끌어올렸으며 팀의 미래라고 점쳐지고 있는 가브리엘 모레노, 페르도모 선수도 자신의 실력을 착실하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의 고참 역할인 케텔 마르테와 크리스찬 워커 선수도 팀을 아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죠. 어찌 보면 그들이 일으키고 있는 모래 폭풍이 단순 럭키 펀치 느낌이 아닐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와일드카드에서 만난 맥주집을 2대0 셧아웃 시킨 건 이들의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출사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시즌부터 잠재력이 폭발한 초신성 코빈 캐롤의 미친 활약과 케텔 마르테와 가브리엘 모레노의 활약은 이어졌으며 시작부터 뭔가 일낼 것 같은 기운을 뿜어냈던 디백스는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멈출 줄 모르는 기세를 보여줬습니다. 백승의 다저스를 상대로도 3대0 셧아웃을 시키며 많은 다저스 팬들을 절망에 빠뜨리게 만들었죠. 젊은 팀들의 특징인 한번 기세 타면 무섭다를 시전하며 만약 제대로 기세를 탄다면 사실상 전력 우위라고 볼 수 있는 필리스에게도 충분히 통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브루어스, 다저스도 모두 사실상 전력 우위에 있던 팀들 아니겠습니까? 필리스라고 다를 게 있나요? 라며 말이죠. 필리스는 작년에도 기적과 같은 시리즈를 만들며 월드 시리즈의 한 자리를 꿰찼습니다. 작년에 하드캐리하는 브라이스 하퍼의 초간지 모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올해도 해낸 필리스입니다. 오히려 작년 디비전보다 더 어렵다고 판단됐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애틀란타의 대결이었으며 작년에 복수를 하기 위해 브레이브스가 칼을 갈고 나올 것으로 보였으니 말이죠. 특히 올해 브레이브스는 역대 조정 OPS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팀 파워를 보였으니 말이죠. 하지만 필리스는 그 모든 건 정규 시즌일 뿐이잖아 라는 느낌으로 브레이브스를 아주 잘근잘근 씹어먹었습니다. 물론 게임에 임하는 선수들은 아니었겠지만 한 팀의 팬이자 야구 팬으로서 느낀 바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필리스는 에너지 틱했으며 집중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이젠 우승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퍼를 중심으로 뭉친 필리스는 정말이자 단단한 팀이며 승리를 향한 간절함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매 순간순간 집중하는 모습이 상당한 하이레벨로 느껴졌습니다. 단언컨대 올라와 있는 네 팀 중에 제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강력한 대들보이자 기둥인 잭 큘러와 앨런 놀라의 원투퍼치는 상대의 기세를 압도하는 데 상당한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특히나 두 선수들은 포스트 시즌에 돌입한다고 해서 떨거나 자신들의 실력이 반감되는 선수들이 아니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도밍게스, 알바레도, 호프먼, 스트라움, 킴버럴 등 이 팀의 불펜은 상당한 두께감을 자랑하죠. 그런데 아직 가장 중심을 이야기하지 않았죠. 네, 타격입니다. 마치 하퍼가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하위 타선의 하퍼, 카스테야노스는 정말이지 미친 듯한 활약을 뽐내고 있으며 리얼무토, 스타, 트레이 터너 등 자신들의 진가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스에겐 포스트 시즌의 제왕, 만패왕 브라이스 하퍼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야구는 운이 많이 따르는 스포츠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타석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렇기에 큰 경기에서 중요 선수들의 한 타석 한 타석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해조를 구현해야만 하죠. 그리고 하퍼는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시켜주고 있습니다. 하퍼를 중심으로 뭉친 필리스는 어쩌면 올해 그것을 정말로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백스는 날카로우면서도 상당히 예리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젊은 팀이다 보니 한번 기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정말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힘을 보여줄 수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나하면 신나할수록 이들의 승리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필리스의 이미지는 조금 더 쌍남자다운 모습이죠. 재빠르고 예리한 모습이라기보단 묵직하고 단단한 팀의 모습이 그려지죠.
언제고 힘있는 한방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에 단단히 지키고 한방 뻥에 디백스가 고전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이런 여러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땐 역시 필리스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ALCS와는 다르게 여긴 조금 차이가 날 정도로 필리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7대3 정도로 필리스가 가지고 갈 확률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하퍼라는 존재입니다. 팀의 구심점을 맡아줄 리더가 확실한 팀 필라델피아가 조금이라도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퍼가 필리스 소속으로 치른 포스트 시즌에서의 모습은 엄청난 모습들의 연속이었으니 말이죠. 또한 이게 정말 저는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티즌스 뱅크 파크의 분위기입니다. 포스트 시즌에서의 시티즌스의 분위기는 원정팀에게 길을 죽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경험이 적은 디백스의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동요한다면 이 시리즈의 행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죠. 과연 필라델피아 필리스는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월드 시리즈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대이변을 일으키며 또 하나의 센세이션을 만들게 될까요? 흥미로울 수밖에 없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을 지켜보시죠.